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더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리더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이제 한 달이 가까워오죠. 근데 우리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지. 그래서 그거에 좀 참고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학자 중에 제임스 바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직장 생활을 하던가 할 적에 하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있죠. 야, 우리 대표는 멍청한데 또는 뭐 꼴통인데 무지하게 부지런해 괴로워 죽겠어. 그건 사실입니다. 예, 멍청한 리더가 부지런하면은 부하는 개고생한다. 흔히 업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적에 2가지 기준을 내세우는 수가 있습니다. 지적 능력하고 관련해서는 똑똑하다, 멍청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업무 태도라 그럴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근데 리더도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가 이제 똑똑하고, 그럼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있는 겁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예. 부하들 진짜 고생합니다. 그런데 성과는 나오죠. 반드시. 그리고 조직이 발전을 합니다. 리더가 전문성도 있고 업무 처리 능력도 탁월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부하들도 편하죠. 근데 조직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현명하고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똑똑하다라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가 리더가 됐을 적에 뭐 부지런하고 그러는 것보다 술렁술렁 일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똑똑하면서 그렇게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은 다 뒤에 자기 판단이 있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또는 설렁설렁 일해야 된다의 차이는 부하들이 그의 업무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업무 숙련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문성이 없는데 리더가 게으르면은 그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리더들 보면은 부서장으로 와서 보면 쫙 한 일주일 정도 살펴보고 나서 엄청 조지죠. 그래서 한 1년 지나서 부하들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확 올려놓으면 그때 이렇게 싹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하들이 업무 숙련도도 높은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그건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바꾸기 참 힘듭니다. 자, 지적 능력, 뭐 소위 이제 흔한 말로 뭐 꼴통이다, 멍청하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밑에 사람들이 이제 개고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과는 안 나옵니다. 예, 이런 조직은 간신히 유지가 되거나 장기적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키니까 일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슨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멍청하면서도 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부하들도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근태가 굉장히 나빠지죠. 예, 이런 조직은 반드시 쇠퇴합니다. 근데 한편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창업주의 뭐 그 손자까지, 그러니까 3대죠. 3대로 승계됐는데 굉장히 뭐 멍청하고 게으르고 유흥 좋아하고 그런데 유지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선대 시절서부터 고생을 하고 창업을 한 나이든 전문 경영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나면은 그 조직은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뭐 똑똑하다고 봐야겠죠. 어떤 사람은 뭐 사수를 9번이나 본 사람, 사실을 9번이나 본 사람이 무슨 똑똑하냐 그랬지만 뭐 일단 똑똑하다고 지적 능력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부지런히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검찰이라는 데가 워낙 경쟁이 심해서 부지런히 일 안 하면은 그 어떤 그 뭐 검사장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부지런했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 어떤 실력을 인정받은 검사였고, 그래서 과연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부지런히 일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동훈 그 장관을 보면은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하죠. 장관 되자마자 뭐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지시를 탁탁탁탁 굉장히 중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하들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뭐 지검장들, 뭐 심지어 지청장들까지 다 고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못 바꿔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의 그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그 학자 제임스 바버가 제시한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바버는 뭐 그렇게 유명한 학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리더십 스타일 유형 가지고 한마디로 떴죠.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 유형을 분류할 적에 항상 제임스 바버의 이 모델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라는 게 그거 하나 생각해내면은 그뭐냐 뜨는 거죠. 바버는 리더십 스타일을 분류할 적에 두 가지 축을 썼어요. 하나는 역할 인식입니다. 역할 인식. 영어로는 그 affection toward the role이라고 해가지고 역할 인식이라고도 하고 역할에 대한 애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활동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는 level of activity라고 합니다. 역할 인식이라는 거는 특히 공직하고 관련해서 그 사람이 그 공직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느냐. 그러니까 공직 의무감이 얼마나 강하느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분류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야,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그 대통령직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활동 수준,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했을 적에 액티브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느냐 또는 소극적으로 패시브 하느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대통령이든 아니든 누구든 자기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사실 바람직하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을 쭉 분류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예시를 든 대통령은 우리가 그래도 좀 이름을 들어본 대통령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역할 인식도 긍정적이고 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사람, 이걸 입법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름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입법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존 F 케네디, 지미 카터, 루즈벨트, 도널드 트럼프. 요거는 뭐 제가 분류한 겁니다. 근데 먼저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존 F 케네디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수긍이 가는데 그 대통령 임기를 3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이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이미지만 남아있지 업적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모호하고요. 지미 카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국을 바꿔야 된다, 도덕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퍼포먼스, 그러니까 업적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고 오히려 실패한 업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도 잡지 못했고 이란 인질 사태도 해결 못했고 그래서 이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보죠. 지미 카터는 오히려 퇴임한 후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대북 특사로 그 북한을 우리나라 대북 특사가 아니라 미국 대북 특사로 가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 그러나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 뭐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 루즈벨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공황을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또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예. 도널드 트럼프도 저는
그 긍정적인 인식에다가 적극적인데, 그럼 왜 재임을 못했느냐?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부패한 워싱턴을 바꾸려다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긍정적이지만 일은 소극적으로 한 사람, 이걸 이제 참관형이라 그랬는데 전 대표적으로 로널드 레이건을 듭니다. 예. 뭐 그렇게 그 일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통령이 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을 종식시키는 기반을 깔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기도 대단하죠. 그 동베를린에 가가지고 1987년인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지도자죠. 그게 고르바체프인데, 미스터 고르바체프,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허무시오 라고 그냥 외쳤던 사람이죠.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잘 썼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잘 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또 참모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다 맡겨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물론 재임 말기에는 그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좀 받았지만은, 예, 성공적인 대통령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일이 미국에도 이제 그 내무부라고 번역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라고 있는데, 그 국무회의 하러 말하자면 백악관에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내무부 장관인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뭐 그랬다라는 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등한시했는데 아무튼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역할인식이 부정적이고 일은 열심히 한 대통령. 요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요전 영상에서. 그게 닉슨하고 윌슨이죠. 업적을 많이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한 리더십이지만 실패한 대통령이다. 근데 적을 굉장히 많이 사고, 업적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결국은 이제 탄핵 위기에 몰려서 스스로 사임하고 말았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업적을 낸 사람이 왜 역할 인식이 부정적이냐? 이거는 어떤 공적 의식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공직을 추구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경험 또는 낮은 자존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공직을 추구하고 하원 의원이 됐다가 상원 의원이 되고 그랬다가 부통령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는 경로를 거친 거지, 그 사람이 국가 전체를 위한 어떤 공적 의식을 있었던 건 아니다. 근데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업적은 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역할 인식이 부정적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과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큰 거를 보여주려고 항상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업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가장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역할 인식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일도 잘 안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소극형, reluctant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켈빈 쿨리치입니다. 공화당 이제 부통령이었어요. 하딩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하는데 1923년 어느 날 자기 고향 아버지 집, 그게 버몬트 주입니다. 미국 그 동북부에 있죠. 그 아버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왜 깨우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하딩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근데 네가 지금서부터 미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 별명이 자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재선까지 했습니다. 됐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잤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도 낮잠을 2시간 이상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10시가 되면 꼭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해도 항상 졸린 표정이고, 심지어 자고, 예, 하품도 하고, 그래서 잠자는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이 개판이 됐느냐? 그렇진 않죠. 1920년대라는 건 미국에서의 호황기였습니다. 전후 호황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드 자동차의 대량 생산 시스템인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뭐 무리가 없었죠. 전쟁도 없었고 호황이었고. 그런데 임기를 29년 3월 2일 날 마쳤는데 그해 9월에 대공황이 시작이 되죠. 뭐 어쨌든 그 대공황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뭐 그렇게 욕먹을 업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젠하워입니다. 1953년서부터 196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8년 동안 했는데, 아이젠하워가 왜 역할인식이 부정적이었냐면, 아이젠하워는 유럽 전쟁을 그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치르면서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치르면 뭐 자기 아군이나 또 적도 많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굉장히 지쳐 있었고, 어떤 인생사 또는 뭐 세상 일에 대해서 약간 초월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 애착이 없었는데, 공화당에서 제발 대통령 후보 좀 돼 달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았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근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악관에 와봤더니, 이 조직이, 아이젠하워 입장에서 보는 전쟁을, 세계대전을 치른 아이젠하워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조직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싹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 군대식으로 바꿨습니다. 군대의 그 참모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사, 정보, 작전, 보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역할을 분담을 하고 수석 보좌관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고 수석 보좌관한테 네가 맡은 업무는 뭐 대의회 업무다. 그러면 네가 책임지고 해. 근데 그렇게 일하다가 네가 힘들면은, 그 당시 부통령이 리처드 닉슨이었거든요. 닉슨하고 상의해. 그래서 닉슨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그리고 닉슨이 해결하기 힘들면 그때 닉슨이 나한테 오겠지. 예. 라고 해서 업무를 맡겨놨는데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닉슨도 굉장히 똑똑한 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을 등한시하고 자주 아프고 골프를 되게 좋아했어요. 골프 많이 치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20년 지난 후에 미국이 몇 년에 한 번씩 그 정치학자하고 사학자들 모아가지고서는 한 50명 되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10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저는 뭐 역할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일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입법형, 이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좋은 업적을 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게 소극형, 그러니까 역할 인식도 부정적이고 일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면 이거 그 나라가 개판될 거 아니냐. 근데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변수 이런 게 분명히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어떤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일하겠구나, 국정 운영을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미국 대통령 얘기고, 우리하고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냐? 그러면은 그 모델, 제임스 바버의 리더십 스타일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분석을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역할 인식이 긍정적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사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냐면,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광고형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광고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과시욕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고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뭐 꼭 호의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인한테 뭘 맡겨놨더니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해가지고 서울시를 많이 바꿔놨죠. 그건 뭐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꿈, 서울시를 바꾸듯이 내가 대한민국도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저는 역할인식이 긍정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일도 굉장히 많이 했죠.
물론 그 대통령의 형, 그 이상득 의원의 비리 사건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권력의 사유화다 이런 게 나오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분명히 이 유형에는 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업적, 그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뭐냐? 그거는 뭐 그렇게 출중한 업적을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을 했죠. 미국 경제가 휘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우리가 또 한 차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기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맞고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환율 방어하느라고 우리 외화 엄청나게 보유 외화 엄청나게 썼고 그런 게 생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업적을 못 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대통령직을 추구했느냐, 정치를 했느냐, 그게 어떤 국가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고 그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봐서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억울함 뭐 이런 거, 그런 게 대통령직을 추구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고 일도 적극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죠.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반대 세력의 엄청난 공격으로 결국은 저는 탄핵까지 물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은 역할 인식이 부정적이고 활동 수준도 소극적이었던 어떤 소극형이다.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대통령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누구나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역할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은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은 요게 분류할 수 있고, 분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뭐 퇴임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양산 사저에 가서 그 시위대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게 뭐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리더에 대해서 평가할 적에 뭐 야수형이다, 뭐 여우형이다, 뭐 마키아벨리스트다, 막연히 그렇게 레이블링을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라고 판단이 든다 이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뭐 유익하셨으면 다른 분들하고 공유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